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교과서 210쪽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단원을 시작했는데요. 208쪽, 209쪽을 살펴보았어요. 단원돈 영상 보고 왔나요? 네, 208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민승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교실에 나타나 묻죠. 상길이 있어? 하니까 청소를 하고 있던 각자 다른 친구들이 다들 다른 생각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 생각하는, 짐작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각자 이 상길이 있어를 다른 의미로 추론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단원이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탐정이 되는 단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읽고 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그런 활동을 해볼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 추론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광고를 보고 숨은 의미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광고예요. 이 광고 영상을 볼 건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영상이 어떤 내용일까요? 감이 안 온다고요?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광고 영상이 나오는 몇 장면들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 어디인가요? 교실이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 선생님과 학생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웃고 있는 이 두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광고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광고길래 두 사람이 나왔을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노인과 그 노인에게 식사를 주는 자원봉사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 어떤 광고일까? 감이 오나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어디인 것 같나요? 네, 병원이죠. 병원인데 환자와 의사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슬슬 감이 오는 것 같아. 이 다양한 사람이 입장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라면서 이 광고는 마쳐요. 여러분, 이 광고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이 광고의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짐작이 가나요? 자, 선생님이 이 사진들을 모아봤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광고에 나오는 6장면을 보니까 왼쪽 영상은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알 듯 말 듯 하다고요? 알 듯 말 듯 하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 광고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자, 여러분 스스로 아마 짐작하기를 끝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 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방금 봤던 광고에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죠. 이 광고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방금 전처럼 영상 광고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배운 문제 간단하게 국어 공책에 써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 참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것이에요. 다 썼으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영상 광고를 보니까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1번에서 6번까지 그림을 한번 살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과 나이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환자와 지금 또 가려져 있지만 환자 맞은편에는 누가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과 또 맞은편에는 가려져 있지만 뭐가 나와져 있나요?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같은 일상을 이미 살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일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라고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이미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 너무 쉬울 것 같지.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고 올게요. 시선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저는 초등교사 김선경입니다. 저는 봉사단 방은화입니다. 저는 한의사 정일경입니다. 어머,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드디어 비밀이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봉사단원, 그리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예상했죠. 우리는 하나라는 뜻은 다양한 직업인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광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숨겨져 있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북한에서 나서 지금 현재 우리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주민이네요. 여러분 이런 단어인 줄 알았나요? 예상을 했나요? 선생님이 예상 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하나라는 영상 광고를 봤는데 신영이가 떠올린 생각이에요. 이 떠올린 생각을 보고 신영이는 어떤 식으로 이 생각을 떠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영이가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라워 하면서 신영이가 첫 번째로 떠올린 생각이에요. 이 생각 떠올리기 위해서 신영이는 어떤 방법 보기에서 사용했나요? 맞아요. 낯선 곳을 여행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었죠. 두 번째 생각도 한번 살펴볼까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은 모두들 어때요? 즐거운 표정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영이가 떠올리는 생각. 어떻게 이런 생각을 떠올렸죠? 바로 광고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영이가 짐작했다. 신영이가 짐작한 방법은 두 가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하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를 보고 신영이는 어떤 것을 추론했냐면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우리 민족이자 하나의 결례라는 뜻에서 우리랑 비슷한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신영이는 추론했어요. 여러분도 광고를 보고 떠올린 생각이랑 어때요? 비슷한가요? 네. 이 신영이가 떠올린 생각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탐정이 되어서 추리해보자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탐정이 되어서 추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단서를 찾죠. 그리고 그 단서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요. 그렇다면 단서와 추론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뜻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나요? 아니죠. 아닌데도 여러분은 지금 뜻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것마저도 무엇이다?
그렇지, 추론이다. 그래서 이 단어, 두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요. 그리고 추론은 뭐냐면요,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우리는 하나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이 광고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평소에 잘 못 느꼈는데 이 광고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가 이미 만나던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 이탈 주민들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보고 추론하기 활동을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추론하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펴볼 단서는 뭐다? 그렇지, 그림이에요.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봅시다. 왼쪽 그림을 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왼쪽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득신이 그린 야묘도추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장면인가요? 어떤 장면인가요? 뭐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두 마리의 동물과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맞아요. 모두 고양이를 향해 있네요. 이 고양이 쪽으로 한번 크게 살펴봅시다. 고양이 입에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닭이 거기서 하는 듯한 뭔가 말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아. 이 병아리랑 이 닭이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불쌍하게도 이 닭의 새끼를 고양이가 낚아채서 지금 모습 보니까 고양이가 점프해서 달리고 있는 그 모습 보이죠?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도망가고 있는 고양이를 이 남자가 담배, 곤방대로 잡으려고 후려치려고 하고 있어요. 요런 도둑 고양이가 하면서 이런 말이 들릴 것만 같네요. 자, 그 뒤에 있는 여자분의 발을 한번 보세요. 맨발로 막 뛰어나가고 있어. 애구니 이래 어째? 라는 말이 들릴 것만 같아요. 선생님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풍경을 살펴보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지금 나무가지 끝에 이렇게 통통하게 뭐가 오르고 있어. 새싹이 나고 있어요. 꽃은 아닌 것 같잖아, 그지? 새싹이 통통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다? 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리를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락이 길을 쓰고 쫓아가고 있어요. 나무에는 새싹이 나고 있는 걸 보니까 언제다? 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 위에 이 남자도 아래를 내려가면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루 위에 아무도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동동 구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향해 맨발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 정도 여러분 쉽게 관찰되나요? 시근중먹기라고요. 야, 지금 5단원에 있는 여러분 속담 얘기한 거 맞아? 이런 걸 보고 시근중먹기라고 하죠. 아주 쉬운 추론이었어요. 지금 이 그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막 뭔가를 쫓아갔던 경험 말이야. 선생님은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교실에서 딴 친구가 친구의 물건을 막 뺏어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막 뛰어갔던 장면. 특히 뭐냐면은 신발 주머니 있잖아. 신발 주머니 막 가지고 도망가는 친구. 이 친구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친구 얼굴 있죠? 친구가 막 신발 주머니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쫓아갔던 경험 있나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바람에 날려서 막 물건이 날아가는 거야. 종이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서 특히 그 종이 중에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그 종이가 뭐냐면은 돈이었던 거야. 돈 꺼냈는데 막 이게 떨어뜨렸더니 바람에 날려서 돈이 막 날아가서 여러분 돈 붙잡기 위해서 1,000원짜리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 경험이 떠오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은 그림을 통해서 사실과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실 단서들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냐면은 앞에서처럼 내가 겪었었던 혹은 내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런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 이 단어의 핵심 추론이라고 했어요. 이런 추론을 하면은 좀 더 깊고 넓게 내용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친구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네요. 고양이를 쫓는 저 긴 막대를 사진에서 옛날에 본 적 있어. 저거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피던 담배대야, 곰방대라고 하지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닭이 길을 쓰고 쫓아가는 걸 보니까 닭과 병아리의 관계는 바로 어미와 새끼의 관계인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나무에 새싹이 돋는 걸 보니까 아마도 계절이 봄인 것 같아 하면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말풍선 한 개가 비어있어. 지금 그 그림에서 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지. 사람에 대한 얘기 한번 말해주면 좋겠다. 지금 한 남자와 여자가 막 집에서 맨발로 뛰어나오려고 하는 걸 보니까 두 사람은 닭과 병아리의 주인인 것 같아. 닭과 병아리를 키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 게다가 또 추론을 한 개 더 해보면은 이 고양이를 때리려고 하는 거 보고 고양이가 도망간 거 보니까 이 고양이는 두 사람이 기르는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들고양이 혹은 도둑고양이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놔주세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김홍도 들으니까 왠지 친숙하지? 5학년 4시간 때 우리 역사하면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죠. 김홍도 하면은 제일 많이 유명한 게 뭐냐면 풍속화예요. 풍속화. 김홍도는 풍속화를 주로 그렸는데요. 풍속화가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시대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서 많이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김홍도 그림을 보면서 추론해 볼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지? 야, 가운데 보니까 씨름하고 있어. 이 씨름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바로 한 개 추론할 수 있네. 이 씨름이 언제도 했다? 조선시대부터 했었다. 이런 거.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 보니까 옛 조상들에게 씨름은 매우 관심이 많은 놀이였어요.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씨름하는 두 사람 옆에 너희 신발 봐요. 너희 신발 봐. 너희들 신발은 못 보고 있었지? 지금 씨름하는 사람들 옆에 보니까 뭔가 신발에 두 종류가 달라. 종류가 다른 거 보니까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네. 근데 게다가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있어. 뭔가 신분 제도가 약간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네요. 선생님 추론 한 단계 더 했어. 어때? 선생님 똑똑하지? 자, 계속 한번 해보자. 야구나 축구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씨름은 노인부터, 지금 그림을 봐봐. 노인도 나오고 있지. 그리고 아저씨들도 나오고 있어.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12시 방향에 아이로 보이는 애들도 있지. 뭔가 아이들도 보는 모두 인기 스포츠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보면서 한 개 더 추론할 수 있어.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노인과 아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누구는 없어. 전부 다 남자야. 여자는 없어. 그러면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씨름에 관심이 없었다. 혹은 여자들은 씨름에 관심이 있는데도 여기서 나올 수 없었다. 둘 중에 한 개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미 똑똑한 친구들은 조선시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조선시대에 여성들의 삶이 어땠나요?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남자들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따르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런 씨름을 보는 활동. 막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씨름을 봐야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잘 못해요. 그런 불평등한 사회였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씨름이란 그림을 또 바라볼 수도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두 가지 활동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 광고를 보면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추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론을 하면서 어떤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아. 추론을 하면서 읽으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용이나 상황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게다가 추론하니까 재밌다고요? 맞아. 이런 게 바로 추론이에요.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한번 샅샅이 단서를 살펴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한답니다. 이번 추론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칠 시간이니까 퀴즈앤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핀번호 485962 이거 치면은 오늘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풀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배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냐면요.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기를 했어요. 이 긴 배움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한다? 추론이었다. 오늘은 추론하기를 한번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문제, 공책에 이미 적어뒀죠. 이 배운 문제에 적어둔 곳에서 알게 된 점, 오늘 느낀 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점을 각각 한 줄씩 적어주세요. 이렇게 정리해준다면 여러분 오늘의 수업이 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영상을 멈추고 적고 다시 봐주세요. 다 적었다면 끝이지 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